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9일 토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주말인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일부 지역에는 오전까지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구가 27도 등 18도에서 2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휴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이 27도까지 올라가는 등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공부로 성공하면 개천에서 용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법시험이 바로 대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법시험이 로스쿨 도입으로 2년 뒤면 폐지가 되는데 존치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대학교의 고시원. 한때는 이곳에서 200여 명이 사시를 준비했지만 지금은 10여 명에 불과합니다. 10년 전 사시 합격자가 1000명을 넘었지만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인 로스쿨이 도입되면서 지난해는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빈자리는 3년 전부터 로스쿨 졸업생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사법고시가 2년 뒤 폐지가 예정돼 있지만 최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4.19 재보선에서 거대한 고시촌이 있는 서울 관악을에 출마한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는 사법고시 존치를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됐고 국회에도 이른바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사시를 시행해야 한다는 4개의 법률안이 계류 중입니다. 등록금이 현재 보면 학부생 3명이 동시에 다닐 수 있을 정도의 좀 경제적 약자가 부담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정도의 등록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스쿨 관계자들은 퇴행적인 주장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매달 80만 원 이상을 들여 평균 30살에 3% 정도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고졸이하 합격자는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만큼 사시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로스쿨 장학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해법이라고 주장합니다. 5% 이상을 반드시 특별 전형으로 뽑도록, 그리고 20% 이상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 제도가 만들어지게 된 이유는 경제적 사회적 약자가 법률가가 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서울변호사회 회장은 사법고시 존치를, 대구변호사회 회장은 사법고시 폐지를 주장하는 등 변호사회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대구의 대표적인 여름 축제로 자리매김 중인 대구 치맥 페스티벌이 올해는 한층 더 변화된 모습으로 거듭난다고 합니다.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브랜드 축제로 도약할 계획입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는 7월 22일부터 닷새 동안 대구를 뜨겁게 달굴 대구 치맥 페스티벌의 주제는 대구 치맥과 썸 타다로 정해졌습니다. 지난해 62만 명의 관람객을 뛰어넘는 80만 명을 목표로 100개에 이르는 치킨 관련 회사와 맥주업계가 참가할 예정입니다. 가장 달라지는 점은 축제 무대의 확대로 지금까지의 두류 야구장 무대 외에 228 주차장에 제2무대를 마련하고 이월드와 평화시장까지 행사장을 확대했습니다. 긴 줄을 없애기 위해 모바일 결제 시스템과 사전 구입 쿠폰제가 도입됐고 소량의 치킨도 팔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또 행사장 쓰레기도 청소 인원을 대폭 늘려 신속히 해결하고 튀김용 폐기름을 비누로 만드는 친환경 체험장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구시도 지원 예산을 지난해보다 늘렸습니다. 대구 치맥 페스티벌의 상업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참여업체의 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그 시민들에게 할인 판매라든가 시민 문화 축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민 참여 프로그램도 많이 늘려 단순히 먹고 마시는 축제가 아니라 문화와 어우러지는 축제로 탈바꿈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난 4월 중국 칭따오 국제 맥주 축제 조직위와 MOU를 체결하고 중국 현지 여행사를 상대로 설명회를 여는 등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치맥 붐을 축제로 연계해 올해 축제를 세계화 원년으로 삼겠다는 각오입니다. 일본에서 지금 잡지 광고를 저희가 6월 달에 게재할 계획입니다. 또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학생들 한 30여 명을 온라인 홍보단으로 저희가 위촉을 해서 같은 기간 코오롱 음악당의 음악축제와 문예회관의 호러 영화제 등 5개의 여름축제가 한꺼번에 치러지는 대구는
그 어느 해보다 시원하고도 화끈한 여름을 맞게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달구시 교육청이 오늘 오후 2시 교육청에서 경북대와 부산대 입시 설명회를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전국 9개 대학의 입시 설명회를 엽니다. 19일에는 경희대, 22일 성균관대, 23일 서울대, 30일에는 광운대와 건국대, 동국대, 한양대 등 서울의 4개 대학 연합 설명회가 있습니다. 경북교육청도 오늘 오후 안동 청소년 수련관에서 연세대와 고려대, 광주과학기술원 입시 설명회를 열고 16일에는 상주여고에서 국민대와 인하대 등 7개 대학의 입시 설명회를 여는 등 7월까지 모두 6차례 대학별 입시 설명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입시 설명회에서는 대학별 수시 전형을 대비한 2015학년도 전형 결과 분석과 2016학년도 대응 방법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네, 기획뉴스 지역 브랜드가 지역을 살린다 순서입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순서로 지역 대표 브랜드 육성이 왜 필요한지 그 중요성을 짚어보겠습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30제곱미터 남짓 작은 치킨 가게에서 시작해 20년 만에 국내 최대 치킨 프랜차이즈로 성장한 교촌치킨. 지역 곳곳에 가맹점이 생기면서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는 것은 물론 지역민들의 자부심까지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국 브랜드잖아요, 교촌은. 그렇게 된 거 보면은 대구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자부심 느끼죠. 교촌의 경우 몇 년 전 본사를 경기도 오산으로 옮긴 아쉬움은 있지만 지역의 핵심 기반을 두고 있어 농수산물 소비와 물류 등 파급 경제 효과가 적지 않습니다. 본사가 가맹점을 개설하면서 고용 창출될 수 있죠. 또 지역에 있는 농수산물들, 소비라든지 또 관련된 인테리어 업체든지 관련 유통업체든지 모든 부분들은 이제 사실 같이 할 수 있는 이제 우리가 봤을 때 6차 산업인데 하고 하는데.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이 중심이 된 대표 브랜드 육성보다는 대기업 투자 유치에 사활을 거는 등 이른바 대기업 바라기를 해온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지역의 작은 기업을 크게 키우는 것도 대안으로 고민해봐야 할 때입니다. 우리 지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대기업의 그런 네임밸류라든가 그런 거에 의존한 커피의 선택이 아니라 저희 지역 브랜드, 지역에 토착화되어 있는 브랜드들을 좀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하고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지역 브랜드를 사랑해야 지역 경제를 살린다는 다소 진부한 말은 단순한 캠페인성 문구가 아니라 지역 경제와 후세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교훈일지도 모릅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예천과 안동으로 분리돼 있는 도청 신도시를 행정구역 통합을 통해서 제대로 만들어보자는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전직 안동시장들이 공동대표로 나선 통합추진위가 앞으로 어떻게 동력을 키워나갈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정은우 기자입니다. 지난 90년대 안동 지역의 시민운동으로 전개됐던 경북 북부 도청유치 운동이 예천안동 통합운동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통합운동을 주도하는 기구는 신도청 주민연합, 안동예천 통합추진위원회, 안동 상공회의소 등 안동지역 기관단체들이 동참했고 정동호, 김희동 두 전직 시장이 공동대표를 맡았습니다. 통합추진위원회는 경상북도가 도청 신도시 명칭 제정에 앞서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안에서 통합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예천안동 통합에 서둘러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예천과 통합만 아니라 오히려 북부 지역에 더 많은 시군들이 통합이 돼서 정말 도청다운 도청으로, 도청 소재지로 이렇게 갔으면 하는 것이 예천 뜻을 받들어서 여러 분들을 해서 그래서 해당하는 관계에서 서로 존중하는 그런 우리 시민운동에서 시민단체가 또 이렇게 활동을 하고 노력을 하게 되면은. 추진위원회는 먼 훗날의 얘기지만 예천과 안동이 가장 경계해야 할 지점은 도청 신도시의 단독시 독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별칭에 불과한 신도시 명칭 제정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우선 양지역 통합을 추진하고 그 다음에 통합시에 본명을 지어도 된다는 겁니다. 추진위원회는 앞으로 예천 지역 인사들을 만나
예천에서 우려하는 흡수 통합론을 불식시키고 아울러 예천안동 통합에 당위성을 부각시키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윤호입니다. 어젯밤 8시 반쯤 대구시 남구 대명동 모 대학교 앞 지하 석쇠 불고기집에서 회식 중이던 대학생 6명이 일산화탄소 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사고 당시 순년기가 관을 통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으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10월 중순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경상가명 풍속 재현 행사가 열립니다. 대구시는 조선시대 영남 지역의 정치, 경제, 군사 중심지인 대구 경상가명 400년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 오늘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반부터 4시까지 풍속 재현과 공연 행사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행사는 15일식과 수문장 교대의식, 김충선 장군 귀순의식, 전통 무예 시범과 추이타대 공연 등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반려동물 전시회인 대구 펫쇼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엑스코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대구 펫쇼는 국내외 90개 업체가 530개 부스를 차려놓고 반려동물 사료 등 각종 용품을 소개합니다. 또 1,600마리의 반려견이 참가하는 국제 도그쇼와 국제 고양이협회 자회사가 주관하는 캣쇼도 열리고 대구 수의사회가 진행하는 반려동물 사랑 나누기와 애견 미용 이벤트 등 다양한 볼거리가 제공됩니다. 오늘과 내일 부처님 오신 날과 하프마라톤 행사로 도로 곳곳이 통제됩니다. 불기 2559년 부처님 오신 날 제등 행진은 오늘 오후 5시부터 밤 11시까지 두류야구장에서 출발해 두류내거리와 반월당 내거리, 명덕 내거리를 거쳐 영대 내거리까지 진행되는데 이 구간에서는 1개에서 3개까지의 차로에서 차량 진입이 통제됩니다. 또 내일 오전 8시 반부터 시작되는 제8회 영남일보 마라톤 대회를 위해서 대구 스타디움 주변 도로와 수성구 1원 차로가 일부 통제될 예정인데 자연과학고 후문에서 경기장 내거리까지는 양방향 차량 통행이 모두 통제됩니다. 대구 안일사 목조 석가 열애좌상 등 11건의 유물이 문화재로 신규 지정됐습니다. 대구시는 최근 문화재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 안일상 불상과 은적사 목조 석가 열애좌상, 파계사 원통전 수미단, 파계사 왕실 원당 관련 고문서, 금성사 육경합부 등 모두 5건을 유형 문화재로 지정했습니다. 또 궁중무용과 민속무용이 결합된 정소산 선생의 정소산류 수건춤이 무형문화재로 파계사 아마타 삼존도 등 5건의 미술품과 서적이 문화재 자료로 지정됐습니다.